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 사법개혁 3법, 특히 법 왜곡죄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2월 26일 국회에 통과된 법 왜곡죄에 대해 말할게요.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무업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첫 번째,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단서 조항을 두었고요. 두 번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세 번째,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협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것이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의 실행의 착수 내지 범죄 행위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요건처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재산적 이익과 관련이 되고 형사적인 이익도 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판검사 수사기관의 처분은 무죄, 혐의 없음 결정하거나 유죄, 기소하건 간에 모두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사법권 독립, 즉 판사의 재판 등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상 양심 관련 모두 그 법령의 의미를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추 적용하거나 한정 해석하거나 하면 모두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아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두었으나, 예를 들어 어느 정치인을 수사함에 있어 수많은 주변의 범죄를 알고 가령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것을 알아도 부패 범죄만 수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추가된 단서 조항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법령을, 주민등록법을 인지 수사하지 않는 경찰에 대하여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고,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수사 인지 등을 인정하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호 위법수지 증거는 그 한계라는 것이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1심 재판부가 법을 왜곡하는 것으로 법 왜곡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정통한 변호사 등이 법 왜곡죄에 관련해서는 제형 법정주의 내지 사법권 독립 및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 소원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고소와 고발이 많은 한국 특유의 법 문화를 토대로 봤을 때 판사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가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인 사법부가 양심에 따라 소수자를 위해 판단할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법개혁 관련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법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의 헌법 소원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며 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을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여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정의부터가 재판 취소에 관한 헌법 소원 심판이다 보니 선제적으로 헌법 소원 심판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비로소 재판 소원 제도의 구현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재판 소원제는 사실상 사심제가 되면서 재판 당사자들은 이른바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소원 도입 시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점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히는데 법원의 기록 송부 절차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소원이 도입될 경우 절차 미비에 따른 혼란과 그에 따른 시간적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간에 우스갯소리로 재판 소원과 법 왜곡죄가 통과될 경우 재판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항소심에서 파기되면 법 왜곡죄로 기소되고 재판 소원이 인용되면 법 왜곡죄가 확정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언법입니다.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면 중견검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원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하며 이미 검수완박 관련 특검 검사 파견으로 검찰의 수사미제 사건이 평균 300건 이상 되며 법원 역시 하급식 판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릴 경우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대법원 대법관 26명인 그 사법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입장 표명을 하는 등 검수완박 시즌2로 형사사법제도의 축 중 하나인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법제도 개편이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자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로서 특정 정권이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사법 개혁이 되어서도 안 되며 이로 인해 한 번 망가진 제도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법변 욱성기 변호사였습니다.